점거 시위를 벌이던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과정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아무도 없네요. 손님은 그냥 지나가는 개미 새끼 한 마리 구경하기 힘드네요. 뭐 시내에서 이까지 술 먹으러 온 건 아닐 거고. 무슨 일이세요? 경사경사해서요. 꿀두부. 나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 이야, 무당이 따로 없으시네요. 다음 달 말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이번엔 정말로 짐을 뿌리셔야 되는데요. 퇴근 시간 다 됐잖아. 아이고, 융통성이 없다 이래 저기서. 맞아. 예. 나는 예? 안 주나? 아유, 드려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나도 내가 끼는 모르겠으니 왜 좀. 아니요. 고향은 어디신데? 내 같은 호를. 네, 어릴 적 부문인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집에서 못 들어주시겠죠? 네, 수준이 높은 관객분들이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 손가락에 끼면 난 이 수위를 차버릴 텐데. 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네 손가락에 드러나겠니 이게? 언니, 나는 꿈도 못 꿔요? 그래, 계속 꿈꿔라. 우린 꿈이나 먹고 살자. 근데 네 꿈은 뭐야? 그래, 이게 꿈이었나? 지금 해볼까요? 내 어린 적 꿈은 잠자는 공주 백마탄 왕자님이 키스해주고 살포시 나라나 백마를 태워 함께 살아가는 꿈. 야, 널 하려면 귀중기가 필요해. 시계차가 필요해. 세상에 너를 아는 남자는 없어. 내 언니 사야 내 친구만 아는 거울도 봐. 현실적이야 못해. 난 눈보라처가 꿈이야. 요즘만큼 반가운 남자와 내 생긴 줄이 너 정성만 걸으면서 살자. 아무 남자나 하면 꼭 잡아. 내 친구만 아니면 확 한 대 쥐어왔지. 제발 현실을 봐. 되고 싶은 것이 나의 종이비 무지개를 그리고 내가 그린 세상에서 살고 싶어. 그림 공부를 더 할 거야. 언니 굶어 죽으려고 작정했네요. 기집애가 하늘에서 뭘 할래? 극장갑바 그릴래? 눈 감고만 살래? 눈떠 네 앞에 있는 게 현실이야. 정신 차려 우리 모두 다. 어릴 적에 꿈이라도 꿨는데 하루 이틀 한 날 해가 바뀌어 이 모양인 꼴로 성냥이나 만드는 철학한다. 누가 잃어버린 우리 꿈 찾아줄 순 없나. 드리고요. 제 말씀은 조금 이따 드리기로 하고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간단하게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서명하신 순서라는 거. 기울부 한창원 사장님이 다녀가셨고요. 인천연극협회 이재삼 회장님과 회원분들이 오셨습니다. 인사 좀 나누시죠. 인천영화인협회 송인혁 부회장님과 회원분들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평문화
인천인 송정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인천대학교 이해봉 교수님 거론해 주셨습니다. 최원영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인문학 강좌 다카스 일기 김용근님을 비롯한 일기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극단 10년 후 후원회장을 맡고 계신 고진섭 전 인천시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카스 6기 임재철 회장님과 회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배우시고요. 지금 그 김용란 장학회 운영하고 계신 우리 김용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영사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대표로 신정자 선생님, 이민영 선생님, 네. 극단 후원회, 오래된 봉사 후원회인데요. 세사모 황현수님과 세사모 회원님들, 다카스 6기 이인규 회장님과 회원분들 오셨습니다. 우리 이원희 원인재 역장님과 저희 회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년 만에 그냥 소식 듣고 달려와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 성남산업진흥재단의 김수재 씨 감사드립니다. 다카스 4기 구대현 회장님과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인천 예총의 김재열 회장님이 축하 말씀 전해주셨고요. 인천경실련 김성원 사무처장님이 다녀가셨고요. 우리 최원영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하고는 일일이 좀 제가 이렇게 반가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간단히 좀 하고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되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 30대에 저를 만나서 평생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림은 다 도맡아 하면서도 식구들 먹여 살릴 만큼 안 되는 박봉으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현생에서 저 같은 놈을 만나서 이렇게 살겠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경실련 신문사에서 만나서 2년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우리 고 선생의 장점은 너무나 멋진 참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재정이나 다 맡겼고 그래서 저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획사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거친 바다 이제 우산이 없잖아요. 그럼 저 착하고 손둥이가 그 험난한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그런 걸 잘 못할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계셔서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지지하고 우리 고 작가 옆에 친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했어요. 축가라는 지한 10년 반 됐는데 어디 가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축사를 했는데 오늘은 빼먹고 중간에 가신 분이 있어서 또 나중에 하게 됐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하면 누구한테 얘기 들은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제 소신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우리 최 박사가 멋있는 얘기를 해줘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참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그녀 출판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동희 작가는 특별한 큰 놈입니다. 묵직하게 자기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후 극단과 같이 공연 기획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친구에게 용기를 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 친구는 힘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응원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어서 하게 됐는데 아까 그 최 박사님 말씀에 제가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 생에 좀 복을 많이 받으시려고 일을 좀 열심히 하시는 건지 그건 뭐 다음 생에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에서 고생 많으셨죠. 네, 그런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 역시 걱정도 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에 몇 개의 기획사가 있고 그 기획사들이 대부분이 서울서 유명한 작품들, 잘 됐던 작품들을 사다가 인천에서 공연을 하고 근데 요즘 그 기획사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에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전용으로 기획하는 팀이 없었으니까 내가 한번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 박수를 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참고로 저희도 다음 달에 공연을 하는데 저희도 기획을 일단 맡겼습니다. 망하고 같이 망하자 이러고 맡겼는데 어떤 용기로 보니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을 믿고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안심이 되고 든든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10년의 고동희 기획실장님 그리고 인천연극회 부회장님으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이제 정말로 자기 이름을 달고 레드앤블루 그 전에 제가 썼던 시곡이 가제였는데 그걸 훔쳐다가 어떻게 제목으로만 붙여서 출범을 하는데 이렇게 정말 명망이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려고 하루 종일 그 고추 모종, 오이 모종 이런 걸 다 하고, 뒷일까지 다 하고, 여기 오느라고 다 못하고 왔어요. 사실 고동희 작가님 레드앤블루 너무나 축하드리고, 그리고 그동안에 하신 일이 너무 많고, 저는 고동희 실장님하고는 그렇게 관계를 안 했지만은, 우리 최원영 박사님이 간접적으로 들어준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훌륭한 분이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최 박사님이 이분한테 신세 너무 많이 지게 했다고 항상 염려를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꼭 여기 참석하려고 하여튼 왔는데 좋은 얘기 다 하셨고 하여튼 저희들이 옆에 있으면은 하여튼 잘 될 거라고 박사님께서 했는데 저도 여기 옆에서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지켜주고 여러분들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동안 다가수 많은 봉사해 주시냐고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도 출판 기념회 겸 레드앤블루 창립 기념식 하는데 이 참석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신 일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이와 마다않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천에서 사진 보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10년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또 멀리서 와주신 대학 동기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축사에서도 격려해 주셨지만 정말 더 잘 하라는 의미를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하고 인연이 된 건 아까 최 박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1995년 극단이 94년도에 수련됐으니까 그 이듬해였고요. 그리고 신누사가 같이 있으면서 시름시름 하면서 점점 극단 일에 좀 발을 깊이 디뎠고 96년부터 극단 일을 좀 제대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신문사가 폐간되면서 아예 극단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늘 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 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두 가지를 타이틀로 걸어놨는데요. 희곡집 레드앤블루, 희곡집 출판과 레드앤블루 창립을 같이 하는데요. 컨닝도 해본 놈이 한다고 이거 써놓고. 이 희곡집은 제가 2005년도에 박달나무 정원이라는 희곡집을 첫 번째로 냈었고요.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희곡집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곡집은 다행히도 공연되기 전에 발표된 게 아니고 이미 저희 극단 10년회에서 공연을 다 했었고 공연 과정에서 한번 수정 과정도 거치고 이렇게 돼서 다시 정리했던 부분이라 첫 번째 희곡집보다는 조금 정리가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최은영 박사님이 걱정 많이 해주신 이제 레드앤블루라는 기획사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극단 내부에서 한 파트로 기획이라는 파트를 만들어서 그 파트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독립된 회사의 개념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인천연극협회 회장님께서 걱정 많이 해주셨지만 인천의 공연계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 또 공연을 통해서 뭐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인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지금은 이제 기획이라는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독립된 사업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앞서가면 고생은 하겠지만 이제 지역의 공연이 좀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 10년후와 연관시켜보면 극단 10년후가 이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이제는 조금 제작은 극단이 하고 기획은 기획사가 하는 형태의 투트랙도 충분히 한번 시대에 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새로 신영우 대표님 맡으신 우리 송영일 대표님하고 여러 차례 이제 고민도 나누고 또 계획도 좀 세워가면서 그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을 냈었고요. 뭐 기획사를 하더라도 극단 10년후하고 기획사가 별개인 것처럼 완전한 별개인 것처럼 진행하기도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 레드앤블루를 오늘 창립식을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해 연말 정도에 미리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송영일 대표님이 대표직을 맡기 전에 이렇게 기획사가 별도로 있는 게 좋겠다 하는 취지로 설립을 하셨었고요. 저는 사실은 손 안 대고 무혈 입성해서 기획사를 하나 덜컥 제가 뺏었습니다. 송 교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연장이 없어서도 아니고 공연하는 단체와 관객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좋은 관객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힘으로 더 좋은 공연을 만들어내고 이런 역할들을 좀 기획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 뭐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아서 발표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극단 10년후가 전용 소극장을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내에 연말쯤에 오픈하고 오픈 공연을 좀 준비할까 계획 중이고 진행 중이고요. 그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아늑한 공간 그리고 또 저희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소극장이 생기면 저희가 걱정되는 게 지금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어서 핑계 대기가 좋았습니다. 장기 공연을 못하니까 좋은 작품을 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전용 극장이 생기면 사실은 공연을 제작하고 기획하는 쪽에서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달 동안 어떻게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한테 이제 가끔
저희가 뭐 기획공연하면 길어야 열흘이고 보통 한 3, 4일 정도 하는데 그러면 못 보시는 분들도 핑계거리가 좋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이번 내가 출장 가야 되는데 못 볼 것 같아. 뭐 다음에 보시죠. 그리고 설마 2달, 3달 출장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핑계 안 대시고 꼭 공연을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정말 문화상품을 만들어낸다면 뭐 그 이상 보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연하는 단체, 공연자와 관객들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공연의 세워줘 관계, 또 관객들이 오시다 보면 여기도 여러 분야에서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오셨지만 여기서 사실은 네트워크를 구성해도 굉장히 좋은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기획사에서 조금 더 진행하다 보면 그런 제 분야의 분들이 협동조합 형태, 그야말로 조합원들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작품을 소비해내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극단에서 제안을 받았던 건데요. 뭐 작은 축제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거는 사실 극단 입장에서 보면 축제 현장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것 외에는 축제 기획을 극단 이름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적합하지 않고 또 콘서트 기획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가수분이 와 계신데 김희진 콘서트를 기획 극단 10년 후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참 어색할 것 같아요. 뭐 힘이 닿으면 그런 연극 분야 아닌 것도 저희가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소극장이 설립되고 나면 문화예술 교육도 조금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진행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할 생각인데요. 기업 회원도 사실은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지역에서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역 매체라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역성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연단체에서는 기업 회원들의 협찬이 굉장히 중요한 자극이 되지 않을까, 동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소극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건축 회원을 또 별도로 좀 모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 회원은 사실 건축 회원이 2년 전에 한번 의시아에서 시작하자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렸던 이유가 극단 10년후가 소극장을 갖기로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건축 회원들만 뭐 건축비 얼마 뭐 후원금 얼마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좀 서로 지치기도 하고 성과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 좀 쉬었다 가자 해서 활동이 중지된 상태고요. 이제 위치가 저희가 동암 불다리 옆에 근사한 공간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다 소극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뭐 이렇게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그런 건축 회원들, 건축위원회도 다시 활동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뜻,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응원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제가 이제 뭐 좀 주제넘게 공연기획사 레디앤블루의 대표를 맡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되리라는 믿음을 더 크게 갖겠습니다. 혹여 이런저런 부탁들을 좀 드려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고 또 성가신 일들이 많더라도 제가 내린 손 부끄럽지 않게 잡아주시면 또 인천에서 새로운 또 다른 어떤 그 공연의 틀이 하나 완성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이면서 저희와 뮤지컬 공연을 같이 했었고 이번에 토요일부터 공연하는 삼신할머니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김희진 씨.
친하게 좀 서주시죠. 감사합니다. 이승민입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극단 10년 후 지금까지 박사님이랑 오랫동안 해오면서 꼭 필요로 했던 부분이 기획이었어요. 공연은 인천에서 공연을 하면서 더 이상에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한국에 추진수준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어떤 인천의 어떤 그 제작 환경 상황. 이 대학로와 같은 왜 인천이 안 된다고만 하느냐, 되게끔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래전서부터 좀 주장을 했었댔고, 그러다가 제가 목이 마려워서 사실상 극단 10년 대표를 맡기 전에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치고 나가지 않으면은 더 이상 힘 빠진 다음에 치려고 하면은 이제는 나도 싫어 되기 이전에 좀 움직였었던 건데, 그 이후에 박사님이 냈다 너 먹어라 이렇게 들어서 대표 자리를 이렇게 넘겨주시면서, 그때 사실상 좀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일단 10년 후는 좀 이렇게 연출만 이렇게 해왔었고, 좀 그다음에 무대 위에서 해왔던 쪽이라 우리 고시장이 맡아서 그다음에 넘어가고 저는 또 다른 어떤 일을 해가야 됐을 텐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10년 후를 좀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좀 고민을 조금 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대신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마 작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레디앤블루라는 거가 잠시 추출 밑에 수면에 좀 가라앉았었고, 아마 이번에 그 10년 후 그 어떤 전단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3 도전하라라고 아마 제가 타이틀을 붙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이제 이런 뜻들이 담아져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공연 문화, 아까 말씀하시기에 아마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런 어떤 좀 무모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공연 쪽에 있으면서 나는 배짱 하나로 가거든요. 가다 보면 길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 박사님이나 우리 고시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이런 용기 낼 만한 힘조차도 사실상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전들. 그냥 자꾸 발 빠지면 되지. 뭐 하려고. 아마 유일하게 극단으로서 지금 단어체제 형성되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극단 10년 후가 제가 좀 유일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이렇게 단합된 힘으로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자생력을 좀 확보시키기 위해서 올해 상주단체 아마 우리한 그 어떤 심사에서도 어떤 그런 얘기를 했지만서도 가능하면 자생력 확보, 극단이라는 거가 상주단체를 하면서 자생력을 확보시키는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어떻게든 일어나라 라는 거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극단 배우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끌고 가는 쪽에서 좀 더 좀 모험이지만 합쳐놓으면 그 힘이 생긴다. 그 합쳐진 힘까지는 우리 이제 박사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몇 년 정도가 아마 모험일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버텨지면 승산이 있다라고 저는 모르는 쪽이에요. 무너지면은 아마 그래 시도하다 끝났다가 됐지만 버텨내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 고시장이 이제는 고대표가 됐지만 고대표가 성격도 상당히 좀 원만하고 굉장히 좀 치밀하고 좀 계획적이에요. 그래서 저랑 굉장히 파트너십이 좀 잘 맞거든요. 저는 좋은 작품 열심히 잘 만들어낼 테니까 좋은 작품을 잘 관리하고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눠야 아마 그 박사님 처음에 계획에 세웠었던 어떤 10년의 목표 달성. 초창기 10년 전에 그러셨잖아요. 일본 극단 사계가 지금도 현재도 20몇 개 이상의 공연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0년 후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도 성장돼 있고,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이제 그 출판 기념의 어떤 그런 것도 상당히 고시장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 만들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웠고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하고자 해서 지금 우리 고 대표님 잘 모시고 서로가 윈윈하는 가운데서 잘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슬 바늘들 비출님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같이 하실래요? 바람아? 알고 있나 이야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 노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네요. 나의 사랑. 벌떡 일어나세요. 다음은 기념 촬영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나오셔서